자, 열역학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어떤 걸 변화시킬 수 있냐면, 사실은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즉, 분자의 운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온도가 변해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상태가 변하든 둘 다 어쨌든 내부의 분자 운동이 변하는 거니까 열 열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으면 항상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 방향은 항상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열평형 상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놈이랑 온도가 높은 놈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다가 언제까지 열이 이동하냐?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맞아요. 그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오케이? 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을 주면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열 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주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기관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그 기관 내부에서 연소를 시켜서 태워가지고 열을 얻으면 내연기관, 외부에서 얻으면 외연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전기기관은 외연기관이고 가솔린기관이나 디젤기관, 자동차나 덤프트럭 이런 애들, 중장비들은 내연기관입니다. 어쨌든 그럼 얘가 이 기체가 했는 일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내가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돼. 그래서 이 벽에 많이 부딪힌다. 그럼 이걸 옆쪽으로 이렇게 밀겠죠. 부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놈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면적분의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길이의 단위는 변해버리는 길이의 단위는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안해요.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미터인데, 이 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 어떻게 돼? 원통의 넓이 분의 높이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부피를 구해주는 공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피는 세제곱이죠.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뉴턴 미터가 남는다고. 이게 뭔데? 줄이죠. 뉴턴 미터. 힘 곱하기 이동거리 줄이에요. 그 힘 곱하기 이동거리면 1이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변해버린 부피 하게 되면은 1이 된다. 음. 그래서 기체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을 해주면은 2를 구해줄 수 있다. 이걸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해 준다라고 하였을 때 제일 처음 부피에서 나중 부피가 되면 부피 변화량이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압력을 이렇게 곱해주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이 넓이가 뭘 의미하는 거야?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니까 2를 의미하게 된다. 곡선으로 나와 있다고 해도 이 곡선 밑의 넓이가 1이 되는 거야. 동그라미로 나와 있다고 해도 이 넓이가 1이 되는 거야. 음. 자, 그 다음 기체 내부 에너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기체 입자들이 즉 기체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와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로 불러줍니다. 앞에서 포텐셜이랑 운동 에너지의 합은 역학적 에너지였지?
이 기체 분자에 의한 거의 합은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이상기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자사의 인력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체를 얘기해 줍니다. 존재하지, 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거야. 입자의 운동으로만 생각을 해줘. 뭐라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질량이 없는 질량이 없으면 운동 에너지가 있지. 그렇죠. 근데 질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즉스는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입자들끼리 충돌해서 열 에너지로 새어나가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오로지 운동 에너지로만 이제 내부 에너지가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곱하기 그런 입자가 한 개가 아닐 거잖아. 그 입자의 개수로 곱하면 내부 에너지가 비례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음.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원래 이거는 화학 2 내용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 압력과 원래 그 기체의 부피 이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였던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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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 입자의 개수에 비례하고 이거는 이상기체 상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얘도 입자의 개수와 온도에 내부 에너지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TV랑 NT는 비례한다고요?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이 기체가 만약에 일을 했으면 기체가 일을 했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이 기체에게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기체가 팽창할 때면 팽창하면은 부피 변화량이 있는 거니까 일을 했는 거예요. 근데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쭈그러든 거죠. 수축했는 거죠. 그러면은 1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건. 네. 음. 1이 마이너스요. 너무 기체가 수축한다. 기체가 수축하면은 1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부피가 팽창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밀어버리게 되면은 기체가 밀어내는 일을 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쭈그러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제 해준 바깥쪽에 반대되게 일을 했다. 즉 마이너스에 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눌러줘서 기체가 수축할 수도 있지만 기체의 온도가 떨어져서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마이너스. 그럼 부피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기체가 일을 하는 것이고 부피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 꾹 눌렀으니까 일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팽창하면 일을 하는 거고 기체가 수축하면 기체가 일을 받는 거예요. 꾹 누질러 주는 거예요. 일단 온도는 좀 무시하고 열역학 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세 가지인데 우리가 배우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 외부에서 해줬는 이 열역학 제1법칙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있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열 에너지를 준다면 이 열 에너지는 외부에 일을 해주거나 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써야 된다. 둘 다 쓰든지 아니면 각각 한 개씩만 쓰든지. 그래서
기체가 열을 얻으면 0보다 Q가 커지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개의 값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열을 잃게 되면은 0보다 Q가 작기 때문에 일을 했거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0보다 크다. 그럼 열을 흡수했다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고 외부에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내부 에너지가 있고, Q가 그러니까 Q가 0보다 크다. 줬는 열 에너지가 있다. 그럼 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지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든지. Q가 열이니까. 아, Q가 열이고, T도 열 아니에요. T는 온도야. 열 에너지를 표현해 주는 거야.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있는지. 열이랑 온다. 열은 온도 변화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열이 높으면은 온도가 높아진다고요. 그렇죠.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자, 받는 Q가 0보다 작다. 지금 Q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양이 줄었다라는 거죠. 열이 방출됐다는 거예요. 왜 열이 방출돼? 내부 에너지가 줄었던가 아니면 얘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랑 없어져. 그렇진 않아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아니야.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는데 꾹 누질러 줄 수 있잖아. 온도가 유지되면 어. 그냥 밖에서 눌러만 주는 거. 밖에서 이렇게 피스톤 눌러는 거야. 네. 근데 안쪽에 온도는 안 변했어. 그럼 얘가 온도가 안 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겠지? 그렇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일만 받아낸 형태가. 자, 연력학 과정이 있는데 등적 과정이 있고 등압 과정이 있고 뒤에 이제 등온 과정, 등적, 등압, 등온 한 개 더 있는 건 지가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썼는 음, 단열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등적 과정부터 보면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에너지를 받았음. 이게 예? 축적? 속이 없어요. 축적한다 할 때죠. 시가 일정으로 부피는 안 변했지만 열 에너지를 쌓아 올렸다 내부에. 어떤 피스톤이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기체 입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피스톤이 부피가 변하지 못하게 고정시켜 주는 거야, 핀을. 그리고 열 에너지를 줬어. 그럼 입자의 운동이 막 빨라지면서 팽창하는 거겠지. 팽창하고 싶어 하겠지. 근데 고정시켜 놨으니까 팽창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이제 등적이에요. 그럼 이제 내부가 밖에서 미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부피는 안 변하는 거지. 이게 등적 과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외부의 부피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일을 했어, 안 했어? 내가 줬는 열 에너지의 양을 일하는 데는 하나도 안 썼는 거야.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사용했는 거야.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가 팽창해요. 그러면 기체 입장에서는 충돌을 해야 압력을 줄 수 있거든, 움직이면서 벽면에. 근데 부피가 늘어났어.
근데 충돌 횟수가 일정하게 나온대. 시간당 충돌 횟수. 그러면은 거리가 뭔데 충돌 횟수가 일정하게 나오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등압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줬는 열 에너지량을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켰고 부피가 변했으니까 일도 했다는 거야. 네. 둘 다 했다. 그럼 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으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변해야 안 되냐? 맞아요. 운동 속도가 안 변해. 그러면 전부 다 뭐 하는 데만 했는 거야? 일을 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는 거야.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 데는 하나도 에너지를 안 쓰고 일을 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는 거야. 속도가 안 오르고 일을 할 수도 있어. 예. 속도가 안 오르고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온도가 안 오르면 속도가 안 오르지. 온도가 안 오르고 열을 받았어. 네. 근데 아까 전에 생각해보면 그 열을 받았어. 네. 근데 핀을 고정시켜놨어. 네. 그 상태에서 핀을 뽑아. 네. 그럼 부피 만들어내겠지. 티 많이 늘어나고. 얘들의 온도는 안 변한다. 네. 입체 운동 속도는 안 변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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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등온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안 줬어. 열 에너지를 안 줬어. 근데 열 에너지를 안 줬는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요 라인이 파란색 라인이 같은 온도거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음, 단열 과정.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구름 생성이 있어요. 이렇게 땅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갑자기 감소와 감소하니까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부피가 팽창해요. 갑자기 감소하니까 갑자기 이 압력이 감소하니까 지의 힘으로 온도가 낮아져서 누르는 힘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었는데 누르는 힘이 사라집니다. 네. 그럼 얘가 팽창하겠지. 근데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만 팽창하게 됩니다. 그럼 지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있을 전까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수분을 다 뺐으니까 건조한 바람이 내려옵니다. 이걸 무슨 바람이라고 하게? 팬 현상이라고 하고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 높새 바람이라고 그래. 지압이 날 건데 이거 지하이 안 나온다. 네. 이거 지압 아니에요. 자, 이거 무슨 과정? 이거 지금 등온 과정. 이거는 무슨 과정? 등적 과정. 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사기를 막아놨는 상태, 빗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열 에너지를 줘야지 압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열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공급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일을 했죠. 부피 변화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 거꾸로죠. 아, 네. 그럼 네, 그렇죠. 열을 방출하겠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입자의 운동 속도는 똑같은데 꾹 누가 누질러 줬는 거야. 부피가 줄었죠. 음. 그래서
가에서 나가 되면은 등적 가열, 열 에너지는 줬으나 부피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외부에 일을 했어. 등, 온, 팽창, 부피가 증가했으나 온도의 변화는 없었다. 그 다음에 다에서 라가 되면은 등적 냉각, 부피 변화는 없었으나 온도가 줄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피스톤을 고정시켜 놓고 냉각시켜 준 거야. 그럼 입자의 운동 속도는 느려지면서 입자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피스톤을 잡고 있으니까 네. 안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속도는 줄었으니까 온도는 감소했겠지. 즉, 열 에너지가 방출됐겠지. 네. 그 상태에서 피스톤을 고정시키는 핀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부피가 쭈그러들겠죠. 쭈그러들겠죠. 그게 지금 예, 네. 부피가 쭈그러들었죠. 원래 이렇게 되면 온도도 실제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상적인 기체니까 그렇게 된 등온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응. 수능 특강이 두 개 한꺼번에 있어.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역이라는 말과 비가역 이런 쟁점. 가역이라는 말과 비가역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A가 B가 돼. 근데 B가 다시 A가 될 수 있는 거는 가역이에요. 네. 근데 A가 B가 되는 건 되는데 B가 A가 안 돼. 이걸 비가역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역. 완벽하게 원래대로 못 돌아가는 게 비가역. 근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건 대부분 뭐게? 비가역이에요. 기체의 확산, 농도가 진한 쪽에서 농도가 연한 쪽으로,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죠. 근데 압력이 적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는 확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자 운동, 결국에 서죠. 왔다리 갔다리,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비가역이. 열의 이동,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을 이동할 수 있어도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역이라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냐? 열 에너지로 얘기하면 온도가 항상 높은 쪽에서 온도가 항상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온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전체적인 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될 테니까.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온도가 이동하기 때문에 고온은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온도가 줄어들고요.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서 둘의 온도가 똑같아져요. 이때를 열평이라고 하죠. 주고받는 열 에너지가 똑같은 거지 온도 변화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비열이 다른 물질이라면 온도 변화는 다를 수 있어요.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하는 건데 항상 열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방향성,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즉 확산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표현 방식이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다양성이 있다. 즉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성이 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다양성이 있죠. 고립계, 외부에서 열에너지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립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게 확률이 높은 방향이고, 그게 고온에서 저온이고.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어. 반응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에너지로, 마찰 열에너지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빗면에서 내려오면은 결국 나중에는 멈추게 된다. 열기관. 열기관에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에너지가 이동하겠죠. 그 사이에 기관 안에서 일을 해. 그러면 이런 씨. 음, 고열원이 100이고 저열원에서 나가는 열에너지가 80이었어. 얼마만큼의 일을 했어? 20만큼의 일을 했죠. 그럼 이 친구의 열 효율을 구하라고 하면 Q1에서 즉 100에서 Q2 80을 빼줬는 거, 즉 일을 해줬는 양이죠. 전체 줬는 거 분에 일하는 데 썼는 거 이 말이에요. 그래서 Q1 분의 Q1, Q1 분의 Q2 이렇게 따로 떼면 1 마이너스 Q1 분의 Q2거든. 근데 저열원으로 에너지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겁나 낮아. 이 온도가 겁나 높아. 그럼 이쪽의 방향성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양도 한정적인 거야. 이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을 못 만들어. 효율이 1인에는 없다고. 이게 Q2가 0이 될 수 없다고.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걸 온도로 따집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 T1, T2. 똑같죠? 아까 전에 Q1, 1 Q1분의 Q2. 이걸 T로. 열 에너지 양이 아니라 절대 온도. 순환 과정이에요. A에서 B랑 C에서 D는 무슨 과정이게?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이면은 열 에너지를 갖다가 주로 일하는 데만 관련되게 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곡선을 벗어나게끔 움직이는 건 뭐였어요? 네. 복수는 벗어나기. 이 점선을 벗어나게 움직이는 건 뭐였어? 증설되구나. 단열이죠, 단열. 아, 저거요. 어, AD. 네. 이렇게 온도가 변해야 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B에서 C가 되면 이만큼의 부피가 증가했죠? 일을 했는 거예요. 근데 열에너지 출입 없이 지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 일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얘는 일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단열 팽창 되는 경우가 BC고요. 단열 압축되는 경우가 DA예요. 요 과정을 돌리는데 한번 돌렸을 때 일해줬는 게 얼마예요? 이만큼의 넓이만큼 압력 부피에서 넓이는 일이죠. 만큼의 일을 했다고요. 오케이? 연구기간 영구적으로 한 번만 열에너지를 주면 일을 하던가 열에너지를 공급 안 해줘도 일을 하던가 공급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일종 연구기간 한 번만 줘도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걸 이종 연구기간이에요. 일종 연구기간은 작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연력학 제1법칙이 2배가 되거든요. 열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없는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종 연구기간도 한 번만 열에너지 주면은 100%의 효율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돌 수 있다는 건데 에너지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에너지원이 새어나간단 말이에요. 새어나가는 열에너지를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기간이에요. 오케이?